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당연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죠. 그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조기 대선까지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 이런 평가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입이 찢어지면서 잘 찢으시니까 또 입이 찢어진 상태에서만 웃음이 막 그냥 새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겉으로는 진중한 척하고 야 우리가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입 조심해야 된다. 입방정 떨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댔지만 뒤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잠을 자면 잠을 잘수록 내가 대통령이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그 꿈이 개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15% 가까이 차이가 나던 거에서 한 6%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 줄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9%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보다 6% 정도 앞서는 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항상 험지라고 분류가 되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에서조차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지르는 듯한 그런 결과가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똥줄이 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하는 게 뭐냐?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원래 이재명이가 막 이렇게 겉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여우같이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막 칼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허당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토론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잘합니까? 말 못하거든요. 이재명이 무슨 토론의 달인이다 이런 식으로 개딸들은 믿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무슨 저기 약간 멍청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들,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날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언제 나왔던 겁니까? 생방송 도중에 지가 했던 입방정 때문에 다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선거 때 같은 경우도 항상 뭔가 선거의 귀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위기에 닥치게 되면 당황해가지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게 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같은 경우도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라고 얘기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뜨악했죠. 이 인간이 미쳤나? 보수 쪽 표를 조금 받아보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지어내가지고 무슨 박근혜를 갖다가 입에다가 올려 막 논란이 이제 막 거세지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고 이게 뭡니까? 횡설수설하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이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른바 법관 증언 문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완전히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뇌를 그냥 내려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이거를 시작했던 얘기 자체가 미친 소리였죠. 그렇죠? 박범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댔었습니까? 비법조인 대법관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갖다가 바꾸겠다라는 거였어요. 박범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회 간사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까지 맡았던 사람이 박범계입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대법관을 갖다가 어떻게 뽑겠다라는 겁니까? 법초인이 아닌데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수작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박범계가 그 법안을 갖다가 추가시키겠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거겠죠. 도대체가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다라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대법관 자리에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덕망이 있다라는 것이면 학식이 뛰어나라는 것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이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법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최고의 해석을 갖다가 내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인데 정확하게 필요한 게 그래서 뭐겠어요? 덕망과 학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법에 대해 가지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목사님처럼 설교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성을 갖다가 자극하고 우리한테 무슨 뭐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 그게 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고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한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냥 덕망과 뭐 이렇게 학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치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겠습니까? 벌써 뭐 눈에 뭐 들어오시죠. 온갖 무슨 뭐 시민단체 막 이거 막 턱수염 같은 거 막 기리고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야, 이 사람은 평생을 무슨 뭐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봉사를 평생 동안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이 생겨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원시조폭 사회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짓거리를 갖다가 이재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들 편에 지들 입맛에 맞는 주관적인 평가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생쇼를 다 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활용 정점으로 장경태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관을 갖다가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전문 지식이 희석화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대법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어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교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줄여도 모자랄 판인데 이거를 갖다가 100명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히 무슨 뭐 조선 인민주의, 인민민주주의, 조선 노동당 거기서 하는 것처럼 거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겠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는지 드러나죠. 입방정하면 안 된다, 절대로 뭐 겸손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쥐뿔 그게 되겠습니까? 대번에 이런 식의 미친 뻘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재명이가 튀어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야, 이거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박범계랑 그다음에 장경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지들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미친 척하고 지들 혼자 꼬리자리기 하듯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만 지금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염두에 댔는지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안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되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법관을 갖다가 자격, 법조 지식이 없는 사람까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5명을 갖다가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슈를 갖다가 이재명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박범계랑 장경태가 알아서 혼자 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약간 이제 좀 얘네들의 눈치도 좀 보이고 개딸들의 눈치도 보이니까 아, 선대위가 이렇게 했나 보지,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또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작 지 입으로도 뭐라고 떠들고 댕깁니까?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언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누가 보든지 가려 그러니까 박범계랑 장경태가 누구의 의사를 대신 지금 전달한 겁니까? 이재명. 그랬다가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박범계랑 장경태를 갖다가 손절 치는 것인데, 또 너무 손절 치면은 개딸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선대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대법원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대위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대법관 100명 이거 지금 철회 요구한 거 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가 철회한 게 맞다. 도대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뭘까요? 자기 어떤 그 입맛에만 조금 맞으면, 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대번에 그냥 철회를 해버리고, 뭔가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장경태랑 박범계 이런 인간들까지도 쳐내다가, 그리고 또 선대위 탓을 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맨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회주의자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조차도 이렇게나 한없이 가벼운 게 이재명입니다.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대한민국을 맡긴다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